제가 이게 새 방식의 어떤 컴퓨터 이런 시스템은 CPU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 메모리, DRAM이든 아니면 HBM이든 또는 SSD 저장 장치, HDD도 이제 큰 거 하나보다 작은 거를 이렇게 20개 이렇게 숫자를 많이 늘려갖고 정보를 분산해서 저장하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다시 불러드릴 때도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불러드릴 때도 DRAM이 그 숫자에 맞게끔 숫자가 많아야 되죠. DRAM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원칩으로 들어가더라도 자잘한 것이 20개 들어가거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정보를 띄워가지고 버퍼링 없이 그 다음 또 미리 다 이렇게 DRAM에 정보가 띄워주는 거로 버퍼링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는 거죠. 정보를 보낼 때도 이렇게 무선으로 보내고 유선으로 보낼 정보도 잘게 쪼개서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속도가 빠르거든요. 근데 일련 번호라는 것을 탑재를 하고요. 이 방식을 이제 선택하시면 재계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속도가 일단 속도를 갖다 이렇게 정보를 처리하는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갰다 그러면 100개의 통신 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 가서 읽고 쓰기 불러드릴 때도 똑같이 그렇게 동시에 불러드리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한 페이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프린터기를 제가 이렇게 프린터 인쇄하는 부분은 여기다 5군데나 7군데 또는 10군데에 동시에 인쇄를 하는 거예요. 가로도 인쇄하고 세로도 인쇄.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작은 조각으로 일꾼들이 많은 거죠. 이렇게 쓰는 일꾼들 프린터기를 하면 동시에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일꾼들이 많은 거로 여기다가 정보를 잘게 나눠서 이렇게 속도가 빨리. 그래서 인쇄 방식도 이제 이런 프린터기 또 인쇄 방식에서도 이런 인쇄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색깔별로 각각 틀리게 이런 거 쓸 때도 인쇄 방식을 각각 원하는 색깔을 틀리게 인쇄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어요. 명령을 그렇게 주면 되죠. 코드를 그렇게 짜면 그렇게 됩니다. 정보를 동시에 100개 잘게 쪼개서 동시에 저장을 한다는 거죠. 동시에 이제 정보를 잘게 쪄가지고 연산이 되면 연산도 이렇게 잘게 쪼개갖고 연산을 나누고 하고 일련 번호를 탑재하고 다시 불러드릴 때 취합을 해야 되니까 일련 번호가 있어야 되는 거 순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컴퓨터가 이제 100대 컴퓨터로 유선 무선으로 회사 컴퓨터를 갖다가 인터넷망으로 연결시켜서 그걸 데이터 센터로 쓴다 그러면 이제 또 동영상 한 개를 100개의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각 컴퓨터에 각각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나중에 취합을 위해서 이것을 연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100대 컴퓨터를 이용해서 잘게 쪼개서 연산하는 일거리를 분산해서 처리하니까 일꾼이 100개잖아요. 그러면 되게 빨리 처리된다는 게 이 이런 형태의 이제 슈퍼컴퓨터와 데이터 센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디램 같은 경우도 이제 원칩으로 만들 때 대중소라는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라는 개념이 들어 숫자를 많이 만들어요. 앞으로 미래의 어떤 DRAM에서는 DRAM이 40개짜리도 나올 수 있어요. 작은 구조로, 자잘한 구조로. 거기다 정보를 이렇게 잘게 쪼갠 정보를 이렇게 저장했던 정보를 다시 불러드릴 때, 그래서 작은 단위로 일련 번호를 40개를 쭉 나열해 버린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읽는 방식이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40개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그거를 DRAM에 딱 같이 정보를 띄워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저장할 때도 정보를 잘게 DRAM을 통해서 이렇게 저장을 한다 할지라도 장배 잘게 쪼개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SSD나 HDD 이런 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한다는 거죠. 스마트폰 같은 eMMC 이렇게 UFS 이런 기타 저장 매체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저장 매체 종류가 이제 앞으로 다양하게 나올 텐데 저장 매체도 대중소라는 개념을 갖고 숫자를 많이 처리해서 HDD가 큰 거 하나 들어갈 바에 작은 거 단위로 20개로 쪼개갖고 정보를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정보를 잘게 분산해서 각각 저장한다는 거죠. 나중에 재조립을 하고 DRAM에 띄울 때도 이것을 다시 붙여도 번호를 DRAM의 숫자가 많을수록 좋죠. 동시에 잘게 쪼개가지고 일꾼들이 많을수록 좋다는 거. 딱 붙여놓으면 그것은 CPU는 그것을 동시에 읽어드린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거를 사람은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컴퓨터는 동시에 이것을 가로 세로 프린트다 그러면 여기 10개 일꾼이 10개 있다. 이게 프린터 인쇄하는 데가 아래에도 10개 있다. 그러면 동시에 빠르게 작은 단위로 나눠서 인쇄함으로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색깔을 틀리게 해서 인쇄할 수도 있고요.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인쇄 기술에서 글자 크기도 틀리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명령을 그렇게 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컴퓨터를 여기서부터 문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차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디램에다가 40개를 잘게 쪼갰다. 이 조각을 그러면 디램에 40개 있다. 그러면 40개 다 동시에 띄운다는 거죠. 그러면 CPU는 동시에 읽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을 재생을 한다. 그러면 이것을 순차적으로 버퍼링 없이 미리 다 띄워져 있기 때문에 버퍼링이 없는 거죠. 미리 따라 띄워져 있기 때문에 버퍼링 없이 곧바로 일단 이렇게 띄워서 볼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짐 켈러라는 분이 이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D램이 원칩으로 가서 작은 단위로 40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중소 단위로 또는 D램의 숫자를 HBM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이렇게 미니 HBM을 많이 놓으면 일처리가 빨라지죠. 그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SRAM을 좀 더 속도를 이런 원칙으로 만들어진 게 또 이렇게 여러 개이면 더 좋겠죠. 숫자가 D램의 숫자가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다. 작은 단위로 아주 미니 구조로 만들어서 그래서 정보를 잘게 쪼개서 분산하는 데는 D램의 잘게 쪼개 작은 단위가 많아지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방식은 어떤 무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통신칩이잖아요. 통신칩도 대중소로 해가지고 일처리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통신칩도 숫자가 꽤 많아져서 자잘한 미니 단위로 소자리가 많아져 갖고 그래서 처리하면 정보를 잘게 쪼개서 또 송수신하는데 이게 정보를 갖다가 송수신하는데 빠를 거라는 게 제 계산이에요. 그래서 현재 있는 통신칩을 대중소 개념으로 해서 소자리를 많이 넣는 이런 통신칩 형태를 취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PU도 일처리를 갖다가 D램에 있는 것을 정보를 읽든지 뭘 일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CPU도 숫자가 많아질 수 있어요. CPU가 원칩으로 들어가도 대중소로 해서 미니 구조로 CPU가 10개짜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한 마더보드 안에 구축을 한다 그러면 CPU가 아주 작은 단위로 20개, 40개짜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제 개념입니다. CPU를 잘게 쪼개서 CPU가 D램에 있는 정보를 읽어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도 동시에 읽어드리는 거죠. 각 부분 CPU 하나하나가 맡아가지고 그러면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 게 제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CPU가 아주 미니 구조로 40개짜리가 원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칩 마더보드에 구축을 할 때는 원칩이 아니라 옆에 좀 떨어져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카이스트-SD 개념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제 기술입니다. 함부로 쓰지 마시기를. 다시 카이스트-SD 책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지자체들 이런 데도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 카이스트에서도 제 광고를 내셨는데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 A사 레이더에서도 제가 레이더 숫자를 면적 대비해서 대중소로 들어가면 숫자를 많이 배치할 수 있다고 영상 레이더로 들어가기 위해서 소자의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고 전파를 쏘는 숫자가 이렇게 소자의 숫자가 많아야지 촘촘히 쏘죠. 그래서 영상 레이더를 발전한 기술이라고 하면서 얘기했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쏘고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 0.1cm, 0.3cm 해갖고 전 세계 내비에 계신 맵지들에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쏘아요. 반도체 안에서는 0.0000001 이렇게 되겠죠. 미리 그렇게 해가지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통신 도로를 이렇게 지정하고 통신 도로도 사다리 타기식으로 옆 통신 도로로 이렇게 바꿔타기 하는 이런 사다리 타기식으로 이런 바꿔타기 하는 갈아타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그 지점에 각각 분산해서 저장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PU도 이제 대중소로 들어가고 GPU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CPU가 하나의 마더보드 원칩으로 구성할 때도
직렬 방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병렬 처리하는 GPU처럼 그런 CPU를 새로 설계해서 그 하나의 원칙으로 구성해 놓으면 속도가 빠를 거라는 거죠. 간단한 연산이 좋게 숫자가 많았을 때도 복잡한 일 처리를 빠르게 처리하는 기술 구조를 갖는다. 이런 개념을 카이스트에서도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영상에 제가 유튜브에 봤는데 그건 개념을 또 쓰시더라고. 나 진짜 참 어이가 없는데 이 방법은 제가 독창적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PNT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허 났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기술 하나 아이디어도 해서 기존의 모든 기술을 갖다 띄워놓거나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거나 그렇죠. 획기적인 개념이라면 그 아이디어는 존중돼야 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함부로 쓰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CPU에다가 GPU 개념의 병렬 처리 연산하는 CPU를 새로 설계해서 코어 숫자도 대중소로 해서 많이 배치하고 ALU도 그렇고 많이 배치하자. 뭐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많이 배치하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 구조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최대한 집적을 하자는 게 제 이론이고요. CPU 숫자가 많아질수록 일단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항상 최고조의 가동 상태에 있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CPU를 가동시키는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도 그렇고 그래서 트랜지스터나 어떤 카패시터 구조에서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집적을 많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전선을 구역별로 나눠서 어프 시켜가지고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뭐 GPU도 그렇고 GPU도 그 안에서도 숫자를 대중소로 해서 숫자를 많이 처리하고 뭐 그 안에서 레지스터다. 뭐 그다음에 레치조차도 이렇게 숫자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도 숫자를 대중소로 해서 숫자를 많이 하고 만들고 일꾼들이 많이 만들어 정보를 분산해서 잘게 쪼개서 나눠서 처리하려니까 일꾼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방식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숫자를 많이 늘릴수록 또 속도가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앞으로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 전 세계 모든 반도체칩 만들 때 제 기술을 채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래 기술이 된다라는 거죠. 어학을 연구를 했는데 두뇌 머리다 그러면 한 군데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저장 장소는 있지만 잘게 파편식으로 많이 쪼개가지고 나눠서 저장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 방식을 이 컴퓨터에 도입하자는 거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GPU도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캐시 메모리도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 대중소로 그다음에 D램도 숫자가 대중소로 많이 들어가요. D램 숫자가 많을수록 앞으로 좋은 거예요. 미니 구조로 소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정보를 분산 처리하고 동시에 정보를 갖다가 문서다 동영상이다 그러면 동시에 40개 조각을 쪼개서 동시에 D램의 숫자가 많을수록 띄워주니까 동시에 띄워주니까 CPU가 그것을 다 읽어들을 때 숫자가 많으면 CPU도 숫자 많으면 좋잖아요. 다 읽어들을 때 엄청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것도 버퍼링이 없어요. 이 기술을 가지고 구조를 동영상 이게 정보를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이제 100개로 쪼개서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100개의 통신도를 타고 100개 저장 창고 가서 저장을 한다. 읽고 쓰기 불러드릴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야 돼. 하드디스크 큰 거를 갖다가 20개 단위로 작은 걸로 만들 수 있잖아. 저거에서 이렇게 잘게 분산해 두면 동시에 불러드릴 수 있는 기술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저장 방법을 사용하시고 슈퍼컴퓨터도 앞으로 이 방법으로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외부에 있는 그렇죠. 엄청 빠른 거죠. 속도가 동시에 읽고 쓰기가 되고 저장하고 동시에 불러들이게 돼요. 그래서 버퍼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통신칩으로 이제 외부에 이제 전송을 한다. 전송을 할 때도 통신칩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 무선으로 만약에 전파를 송수신한다 그러면 CPU 안에 어떻게 스마트폰 안에도 통신칩의 숫자가 앞으로 대중소로 해서 많아질수록 좋아져요. 그래서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동시에 송수신하거나 AM, FM 라디오라고 그러면 하나만 수신하잖아요. 그걸 송수신 구조로 가져가서 여러 개를 송수신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산대 YTN의 부산대 광메카트리에서 김창석 교수팀이 자율주행 차량에서 레이저파를 서로 파행했던 레이저파를 쏘고 송신하고 수신하시더라고. 제 기술입니다. 통신 기술로 들어가고 위성통신에서 제가 그 방법을 썼는데 그걸 쓰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굉장히 비싼 기술이니까 제 기술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전파를 서로 파행해뜨린 것을 송수신할 수 있다. 그거를 송수신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컴퓨터에 넣거나 스마트폰에 위성통신에 넣거나 모든 통신 구조에는 이것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서로 같은 전파다 그러면 컴퓨터 안에 스마트폰 100대가 들어간다.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100개의 정보통신 도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같은 전파다 그러면 통신 도로를 20개도 돌려.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 20개 돌 수 있는 거죠. 위성통신에서는 스마트폰을 100개도 각각의 통신 채널로 하면 각각 통신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위성통신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갖다가 20개, 40개 만들어서 100개도 만들어서 송수신 구조를 가질 수도 있어요. 거기 안에서도 이제 KT 거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KT 것도 송수신하고 SKT 것도 송수신하고 인터넷 회사에서 이제 앞으로 그 통신과 방송을 제공을 하면 무선으로 그것도 송수신한다는 거죠. 라디오, AM, FM 라디오 송수신하듯이 앞으로 그런 형태 이제 스마트폰과 TV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TV도 유선, 무선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케이블 TV나 뭐 이런 걸 유성 TV나 IPTV 받아들이시는데 유선이 무선도 받아들일 수 있다. 무선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스마트폰에서 TV로 곧바로 이동통신 어떤 그 스마트 전파를 따라서 곧바로 전화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 데스크탑 전화번호도 가능하고 곧바로 전화 이동통신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의 송수신 구조를 가져서 통신과 방송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TV 안에 유선으로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무선으로도 TV 안에 송수신 구조를 가지시면 제기술입니다. 때문에 차량에 이제 앞으로 무선 TV 갖고 다니기 때문에 유무선 동시에 송수신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지금 현재 있는 유선 전화 있잖아요. 유선 전화도 인터넷망을 연결하든지 해서 이렇게 어떤 유선 전화를 현재보다 좀 선을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두터워야 되고 이렇게 통신으로 가는 이런 것은 신호선이기 때문에 얇을수록 좋다 그러죠. 현재 동축 케이블을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보다 얇게 외피만 좀 두터우면 되는 거예요. 외피만 튼튼하면 그래서 한 케이블 안에 얇게 처리해서 숫자를 많이 넣으면 좋다라는 거죠.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유선 전화로서는 지금 현재 전화선 있잖아요. 그것도 얇게 들어가서 다섯 회선, 10회선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로 이제 인터넷도 제공하고 동시에 그것도 그 안에도 그것도 그렇죠. 회선이 많으니까 속도가 이렇게 정보를 분산해서 처리하는데 하나의 회선만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거죠. 유선으로 해도. 그래서 동축 케이블에다 그러면 그 안에 3회선이 있고 5회선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정에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3회선, 5회선을 통해서 정보를 잘게 쪼개서 보내는 걸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 계산이거든요. 그와 같은 동축 케이블과 유선 전화선을 만드시고 이거 구리선을 통해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광소면선도 제가 어떤 광소면선 집안에 있는 광소면선을 어떤 뭐죠? 비투갈 90%짜리 그 나일론 선이 있어요. 합성섬의 나일론 선으로 그거를 이제 하거나 아니면 아크릴 선도 좀 얇게 만들어가지고 합성섬의 선하고 나크릴 선하고 섞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광섬유 선으로 만들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합성섬의 나일론으로 광섬유 선으로 만들거나 그러면 이제 단가를 싸게 만들 수가 있고 파손도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유리소경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빛을 안쪽으로 모으는 구조를 갖고요. 광섬유 선의 안팎으로 유리소경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기타 코팅제를 넣어서 어떤 광을 안쪽으로 모아주고 밖에 어떤 미세 전류라든지 열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동축 케이블과 일반적인 전기선에도 들어가고 이번 유선 전화선 이런 데도 모든 신호선에는 이 기술 구조가 다 들어갑니다. 스피커선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고요. 이 신호선에는 통신선으로 쓰이든지 전기선으로 쓰이든지 이 기술이 다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웨이퍼 만들 때도 유리소경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고 회로에 들어가는 구리나 이런 데도 텅스텐 이런 데도 금속 부분이 본딩 와이어도 들어갈 때도 유리소경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 은이든 금이든 뭐 구리든 상관없이 텅스텐이든 그걸 넣어서 제조를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3D 적청할 때도 유리소경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이렇게 반도체 밑이나 다른데 여러 겹으로 코팅을 해서 또 의류 방수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열로부터 보호하거나 열을 흩어주는 거죠. 보호하거나 아니면 어떤 미세 전류를 차피하는 이런 기술 구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3D 할 때도 거기
그와 같이 하시면 이제 펠리클 제조할 때도 이 기술이 들어가요. 펠리클 제조할 때도 이렇게 밑에 부분에 이렇게 접합할 때는 이렇게 미세한 나노 구조의 구멍을 뚫어서 접합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좋은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어떤 반도체를 기판 위에 딱 금속 크림에 갖고 접합할 때도 그 밑에다 미세한 나노 구조의 구멍을 뚫으면 접합이 잘 돼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 접합일 때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플라스틱판, 모든 플라스틱판이라든지 인조가죽 접합 또는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이렇게 접합 기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접합 기술, 플라스틱 어떤 창문 이런 것들도 접합 기술에 들어가고, 고무 접합, 막 이런 데 금속 접합에도 들어가고 이런 접합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 개념은 이거예요. 앞으로 미래 기술에서는 D램도 숫자가 엄청 많아질 수 있다. 또는 이렇게 D램에다가 SRM을 탑재한 구조가 나올 수 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구조인데 짐 켈러라는 분이 이것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참 어이가 없네. 지금 CPU에서는 SRM을 탑재를 하고 있어요. SRM인데 그걸 이제 그 캐시 메모리를 SRM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럼 SRM에다가 D램을 결합한 제품이 앞으로 D램이 숫자가 원칩이다 그러면 이렇게 40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주 미니 구조로. 그럼 SRM도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불러들일 때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SRM과 D램을 붙인 제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입니다. SRM이 용량이 좀 적잖아요. 근데 대신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다. SRM과 D램이 결합한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자,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에다가 어떤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서 휘발성을 해결하거나 캐시 메모리 자체에도 아주 작은 구조로 플로팅 게이트라는 개념을 줘서 대중소로 해가지고 소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휘발성을 극복하자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지금 현재는 SRM이 쓰이고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D램에도 플로팅 게이트라는 줘서 단가를 좀 맞추기 위해서 적게만 들어가는 거죠. 티끌만큼 작게 플로팅 게이트를 대중소로 들어가 숫자를 많이 늘리고 그것을 휘발성을 좀 해결하자. HBM 같은데 메모리 반도체는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또는 캐시 메모리로 쓰이는 지금 현재는 SRAM이지만 캐시 메모리나 SRAM, D램, HBM 메모리 반도체에 배터리를 탑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 휘발성을 극복하자 이런 제품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캐시 메모리에다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하는 방법, 티끌만큼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CPU에다가 캐시가 어떤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서 부팅 프로그램을 간에 넣어놔가지고 어떤 컴퓨터의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우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역시 AP 안에 이렇게 CPU가 들어가 있으니까 작게 플래시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아니면 캐시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배터리 붙여갖고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붙여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D램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붙이면 거기다가 부팅 프로그램 넣어도 되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속도를 빠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부팅 속도가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CPU에다 넣는 게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CPU에다가 플로팅 게이트라는 개념을 좀 줘서 거기다가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놓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플로팅 게이트조도 앞으로 GPU가 됐든 D램이 됐든 어디가 됐든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대중소로 들어가 숫자를 많이 늘리세요. 공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면적의 제한이 있어서 숫자를 많이 늘려서 일꾼을 많이 늘리는 거예요. 빨리 정보를 작게 분산해서 처리하고 다시 취합 합산 이를 위해서 일련 번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니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SD도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집합인데 그것도 대중소로 들어가요. 대중소로 들어가 숫자를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을수록 좋다 이거죠. HDD도 큰 거 하나 들어갈 바야 그거 작은 거로 20개로 만들어서 분산해서 컴퓨터 100대다 그러면 100개에다가 동영상 정보를 100개로 쪼개다 100개에다 분산해서 저장한다는 제 방식이 데이터 센터나 슈퍼컴퓨터 앞으로 이 기술이 들어가. 그걸 위해서 이제 일련 번호가 들어가거나 보안을 위해서 암호 설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지역에 통신선을 끊어갖고 다른 방에 컴퓨터에 저장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군사 보안이다 그러면 좀 보안이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을 쓰시면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SSD도 현재 이렇게 숫자가 플래시 메모리 소자리를 대중소에 중소 이렇게 숫자를 많이 넣어서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숫자를 많이 넣을수록 좋다는 거죠.
플래시 메모리 안에 40개, 50개도짜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같은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런 걸 이제 몇 개를 묶음, 그걸 하나의 원칙으로 나왔다. 그런 묶음을 4개, 5개, 6개 쭉 늘어놓으면 HBM이 사실상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가는 소자리를 만들면 단가는 뭐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HBM조차도 소중소, 대중소로 들어가서 소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HBM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 구조에서도 대중소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면적 대비해서 많은 집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있는 그 디램에 있는 카패시터라 그러면 이제 카패시터에 보면 자꾸 이렇게 정보를 다시 재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발열도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를 많이 충전을 못 한다는 거 아니야. 그게 카패시다가. 그러니까 한번 읽으면 전기가 사라져 가지고 또 다시 재입력을 해야 돼.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MLCC 기술에서 썼었는데 금속 배터리 얘기하면서 구리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중소 점을 찍어요. 그러면 그 두터운 부분이 되는 거죠. 거기 이제 전기가 축적된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이런데 그 전기선이나 통신선, 반도체 회로선에도 두터운 부분, 대남 매듭 구조마다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거기에 전기가 축적되는 카패시터가 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 다이오드인데 금속 다이오드인데 작은 거, 중간 크기, 큰 크기 또는 두께별로 얇은 구조에서 두꺼운 불로 전기가 한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압력밥솥 같은 것도 열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압력밥솥이나 주방 냄비 만들 때도 얇은 거, 중간 거, 두꺼운 거 이런 식으로 해서 3중 냄비 만드시면 저기 있으면 4중, 5중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열이 축적돼서 밥이 빨리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열이 전달되거나 얇은 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전달되거나 작은 크기에서 큰 크기로 전기가 전달된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이게 이제 다이오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이게 이제 이렇게 트랜지스터 역할을 하고 여기다가 이게 전선이나 통신선도 될 수 있어요. 점을 찍어가지고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이게 이제 카패시터 구조가 되어서 이쪽으로 전력을 유도하는 아니면 이걸 미니 구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전력을 유도할 수도 있어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MLCC 기술에서 이게 두터운 부분을 나노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대중소 만들어 놓으면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이 된다는 게. 그래서 이런 형태 MLCC 기술 삼성에서도 쓰실 것 같은데 아니면 막대 방식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서 두터운 부분을 인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막대식으로 구워져요. 이렇게 형태가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거기가 전기가 축적된다는 제 이론을 따르시면 그래서 뭐 이렇게 디자인은 수천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따르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디램의 카패시터 구조에도 그 안에도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동그랗거나 뭐는 나노 구조로 찍어주면은 거기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4개로 구역으로 나눴다 그러면 한 개 정보를 읽었잖아요. 그럼 한 개가 사라져서 나머지 3개는 살아있잖아요. 그럼 속도가 또 읽어야 되잖아요.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럼 각각 다른 정보를 저장해도 되고 이런 기술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8개짜리 8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안에 전기를 이렇게 MLCC 기술에 따라 두터운 부분을 나노 구조든 뭐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동그랗든 뭐 네모나든 대중소 그러면 거기 이제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이 되니까 8개 구역도 만나서 그러면 정보를 읽고 쓰기가 엄청 읽기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현상이라는 이런 디램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MLCC 기술에서 내가 이거를 구리판이다 그러면 이게 대중소 어떤 대중소를 가지고 나노쿡이라도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동그랗든 네모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주면은 그래서 서로 연결 구조를 만들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강하게 저장되는 또는 막대 방식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가지고 두터운 부분을 네모나게 하셔도 돼요. 네모나게 하셔도 되고 세모나게 별꼴로 하셔도 돼요. 모양과 형태는 수천 가지인데 이 기술을 두텁게 만들어서 전기를 축적한다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어떤 저렴 구조를 갖고 수십 장, 수백 장을 배터리로 만들. 휴대폰 MLCC 기술에도 이게 들어있는데 금속 배터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량의 슈퍼카패시터 구조에다가 2차 전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각각 전선을 연결하고 온오프 구조를 갖고요. 거기다 슈퍼카패시터 차량에다가 전기를 생산해서 달리는 또는 드론에도 할 수 있겠죠. 전기를 풍력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산한다 그러면 거기 전기 축적해서 이렇게 달릴 수 있다고. 군산 무기로도 쓸 수 있죠. 군산 무기에다가도 드론 구조나 뭐 군산 무기에도 하늘의 풍력을 통해 생산하고 태양력이나 일단 전기를 축적해서 달린다는 개념이에요. 뭐 어떤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여러 겹의 형태로, 그러니까 대중소 형태면 더 좋겠죠. 여러 겹 형태로 넣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화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전기가 주파수 방식으로 생산되고 송전이 되는 구조가, 이건 이제 풍력 발전기, 수력 발전기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공장 같은 지역에서 20m, 30m, 100m짜리 회전축 돌리는 기술, 회전축은 이제 풍력을 통해서 돌려도 되고, 자동차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운전하면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그건 이제 여기다 감아갖고 전기 생산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거나, 물레방아식으로 해갖고 풍력 발전기 이렇게 기둥 세워가지고 5m, 10m짜리 세워서 물레방아식, 바람이 어느 방향에 불르든지 회전축을 돌리면 전기가 생산되는 구조예요. 수력 발전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은 이제 비행차 안에 이런 것을 탑재를 해서 10m짜리는 5m짜리, 1m짜리로, 또는 반도체다 그러면 나노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곤충 로봇에도 나노 구조로 들어갈 수 있고, 태양력이나 풍력을 전기 생산해서 그걸 기초적 회전축을 돌리는 거예요. 회전축을 돌리는 게 석유로 돌아갈 수도 있고, 수소산소로 들어가 전기로 풍력을 통해서, 태양력을 통해서 해가지고 전기로 돌릴 수도 있고, 이게 YTN에서 이 기술 나오더라고요. 제 기술이에요. 풍력 태양 전지에다가 뭘 다시더라고 어떤 업체가. 근데 그걸 난 딱 내 기술인 건 알았거든요. 저거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그 안에 굵기가 틀린 구리선로가 두 개가 틀린 연구 자석들이 여러 개가 배치되고 그 전기 생산하는 구조구나. 거기는 이제 그 업체는 그 기술을 설명 안 했는데 저는 내 기술이니까 알아봤죠. 뭐 트레일러 같은 데도 한 20m, 30m짜리 이렇게 회전축 돌려가 뭐 석유로 돌리든 수소로 돌리든 뭐 뭘로 돌리든 간에 돌린다는 거죠. 자동차 회전축처럼 돌려갖고 전기 생산하는 구조로 들어가게 돼요. 뭐 비행체 안에 이렇게 실어도 되고. 이와 같은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슈퍼카패시터 같은 거는 이제 2차 전지를 많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온오프 구조로 각 2차 전지 뭐 수천 개다 그러면 수백 개, 수천 개다 그러면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온오프 구조를 갖고 몇 개, 항상 최고조 발열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개 2차 전지에서 전기를 갖다 쓰는, 2차 전지도 갈았다 꼈다 이럴 수도 있어요. 현재 싼 걸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정용으로는 그걸 이제 합해가지고 110이나 220을 공급하는 이런 이렇게 어떤 배터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발전기인데 석유나 기타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연료를 해가지고 발전을 하고 거기다 2차 전지를 같이 결합을 시켜서 배터리 만들자 그랬죠. 또는 자정에서 전기를 꼽으면 가정 전기로도 2차 전지에다 충전하는 하이브리드, 이런 하이브리드 이런 발전기를 제안을 했었거든요. 석유 넣고 그냥 야외 나가서 그걸로 줘갖고 돌려서 2차 전지에 이렇게 또 저장을 하거나 전기를 집안에서 전기 코드 꼽아갖고 2차 전지에 전기하거나 그걸 야외 갖고 두 가지가 다 되는 하이브리드 발전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슈퍼카패시터처럼 자동차, 드론 뭐 이런 데 싣고 다닐 때 전기를 생산해서 다닌다고 했을 때 거기다가 어떤 구리막대다 하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여러 개 감아놓고 거기에 저렴 구조를 가져 그걸 배터리로 만들어줘요. 수천 개, 수만 개 단위로 전선을 연결해서 온오프 구조를 갖고, 온오프 구조를 갖지 않으면 항상 최고조의 발열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단 말이에요. 쓸 배터리에게서만 이렇게 전기를 갖다 쓰는 거로 발열이 적게 됩니다. 또는 이 한 군데 배터리에서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 자유자재로 조금씩 꺼내주는 이런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열에 있어서는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수천 개 또 수만 개의 배터리를 이렇게 금속 배터리를 만들어서 2차 전지로 하셔도 이 기술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MLCC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한 군데 배터리에서만 의존하면 발열이 심하다는. 그래서 여러 개로 분산해서 배터리에서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그것을 끌어다 쓰면은 발열에 의해서 뛰어나다는 거죠. 한 군데만 의존하면 발열이 심하다. 그다음에 그게 배터리가 고장이 날 가능성이 높죠. 고열이 일어나니까. 이 기술을 MLCC 기술에서도 적용하시면 휴대폰이 됐든 뭐가 됐든 제 기술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MLCC도 비싼데 이런데 1차 전지다 그러면 1차 전지, 2차 전지라고 합시다. 가정을. 그럼 이런 데다가도 20개 미니셀이 있다 그러면 그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어느 부분으로 갖고 5개를 쓰든지 10개를 쓰든지 그래서 갖다 전기량을 자기가 통제해서 쓴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휘시 상태가 있는다는 거죠. CPU에서도 그랬잖아요. CPU 같은 데나 GPU 같은 데가 대중소리에서 숫자가 10개, 20개 많아졌을지라도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항상 최고조의 발열 상태에 있지 않고 풀가동할 필요가 뭐가 있냐. 쓰는 만큼만 전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쓰는 이런 발열 통제 기술을 쓴다. 통신칩에도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소로 들어가서 통신칩에도 숫자가 10개, 20개 막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안에도 그런 통신 기술이 통신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차량에서도 들어가고 송수신 통신칩이 소자리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대중소로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전파를 각각 송수신하거나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를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 10개, 20개, 100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컴퓨터 안에도 그렇고요. 데스크탑, 노트북 컴퓨터, 위성 안에는 한 10,000개 정도도 들어갈 수 있어요. 서로 각각의 틀린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갖거나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정보를 작은 단위로 1년 번호를 탑재해야 되겠죠. 작은 단위 쪼개서 동시에 일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엄청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것이 해수 기술입니다. 그럼 유선 안에서도 그럴 수 없습니까? 아까 좀 얘기했지만 데스크탑에도 동축 케이블이 하나의 회선이 아니라 3개, 5개 회선이라고 합시다. 그런 정보를 다 3개나 5개 회선에서 1년 번호를 탑재해서 잘게 쪼개갖고 보내는 거로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겠냐는 것이 이론입니다. 유선 전화선은 현재보다 얇게 만들어서 그것도 5개, 10개 회선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인터넷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정보를 5개, 10개 회선을 통해서 잘게 쪼개서 보내는 거로 1년 번호에서 나중에 다시 재조립을 해야죠. 그러면 속도가 빠르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무선도 통신칩을 숫자가 많아지면 통신칩에 서로 주고받는 일꾼들이 많아지면 서로 각각 다른 전파를 주고받든지 같은 전파를 주고받든지 같은 전파라면 스마트폰 호출 번호가 100개 있다 그러면 많을수록 주잖아요. 통신칩도 그만큼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미니 구조를 정보를 잘게 쪼개서 분산 처리하고 1년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정보는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니까 그럼 숫자가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겠냐라는 게 제 이론입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독특한 이론으로서 앞으로 슈퍼컴퓨터나 또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기술 개념을 쓰시면 다 그 슈퍼컴퓨터나 데이터 센터의 기술 구조도 다 이렇게 설계 자체를 이걸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반도체 칩은 대중소 개념으로 들어가서 숫자를 최대한 많이 늘린다라는 거죠.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도 숫자를 많이 늘리고요. 대중소로 들어가서 레이사 레이더도 레이더 숫자를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로 들어가서 숫자리도 그렇고 숫자를 많이 늘려요. TV 화소수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숫자를 많이 늘립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사에 대해서도 팀별로 묶어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묶어서 쏜다는 거.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각각 만들어서 합쳐서 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진. 몇 개를 참여하지에 따라서 출력이 틀려지겠죠. 하나의 레이저 레이더의 소자의 대중소로 전력을 강중약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거기에는 좀 전력이 강하게 들어간 데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로 해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모터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는데 일반 방식으로 바꾸려면 전기선의 구리선을 또 똑같은 굵기라면 일반 방식이 있고 이건 좀 그래서 전기가 일반 방식은 다소 약하고 주파수 방식은 강합니다. 동축 케이블이나 광선매선 안에서도 이렇게 또 유선전화선 안에서도 이게 통신선이다 그러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의 배치는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로 유선 안에서 구현하고 중복 장치 없이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 광소매선, 유선 전화선, 구리선 이런 것들도 쓸 수 있다. 반도체 안에서도 이거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을 중복하는 구조로도 광소매선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모터의 직전해선에 다른 데보다도 또 전기선 안에 있는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 갖고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이론을 따라서 다른 데가 차별해 가지고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이나 기타 모터 아니더라도 전기를 많이 쓰는 곳 로봇 같은 데도 있고 거기에는 다른 데 차별해서 전기선의 안에 구리선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주면 거기는 전기를 축적하겠다는 의도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전기가 아주 모터가 강한 힘으로 구동이 됩니다. 또는 전기선 안에 모터의 직전에서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 주파수 방식 공급이 되므로 파워 있게 가동이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터에 감기는 구리선도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감기게 되거나 연구 자석도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 스피커 안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 같은 거는 작은 거 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모터를 이렇게 강하게 구동할 때 쓴다는 뭐 드론이든 뭐 항공기 아니면 이렇게 헬리콥터나 뭐 드론 프로펠러 돌릴 때 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자동차 회전축 돌릴 때도 그렇고요. 뭐 가전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일반 방식으로 바꾸려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던 거를 두께를 똑같이 하면 일반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ASRAS도 전 세계 전원 공급 방식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전원 공급 방식에서 전기 양을 통제해서 화목난로의 전기 난로를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제 기술을 따라서 전기 양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득 1000개의 배터리다 그러면 2차 전지다 그러면 여기서 1000개에서 이렇게 5개만 쓴대 10개를 쓴대 10군데에서 쓴대 20개 쓴대 이렇게 배터리의 숫자를 틀리게 해서 전기양을 공급을 하시거나 그러면 많은 배터리 200씩의 전기를 공급한다고 이론적으로 가정합시다. 그러면 보다 많이 여러 군데서 보니까 전기가 보다 많이 들어오는 그걸 따라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석유 방식으로 자동차를 돌리는 항공기도 그렇지만 배도 그렇고 이렇게 연료양을 변속기라는 구조가 없어지고요. 연료양을 데이터 처리해서 틀리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좌우에 조향을 하거나 왼쪽에는 적게 주고 연료를 오른쪽에만 이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현대 기아차에서 이걸 쓰시던데 항공기 프로펠러 그다음에 가변 프로펠러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막 가변 프로펠러 그걸 쓰시더라고요. 전 세계 이제 변속기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기술을 쓰시면 연료양을 통제해서 강중량으로 들어가 선풍기조차도 그렇고요. 연료양을 통제해서 이렇게 어떤 환풍기조차도 강중량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연료양을 통제해서 모든 게 다 이제 조절이 된다는 거죠. 연료양을 통제해 가지고 전기조차도 조명조차도 이제 연료양을 통제해서 전기를 적게 주냐 많이 주냐 중간 정도냐에 따라서 강중량 이렇게 기술이 불기가 틀린 빛의 밝기가 틀리고요. 일단은 어떤 조명이다 그러면 발광 소자가 20개 있다 그러면 5개만 킨데 10개만 킨데 언오프 구조를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갖고 또는 갖다 발광 소자다 그러면 ASRA에 썼던 기술이죠. 전선의 굵기를 대중소 틀리게 하든지 가닥수를 틀리게 하든지 해서 전기양을 좀 많이 흘려주는 많이 공급하는 중간 정도 공급 적게는 그에 따라 빛의 밝기를 정할 수 있어요. 15W, 30W, 60W 있잖아요. 20W, 200. 그러면 이게 수용 구조에 있어서 그 정도밖에 빛이 밝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220에 꼽아도 110에 꼽아도 공급 측면에서 전기양을 통제하거나 수용 측면에서 전기양을 통제하는 두 방식으로 해서 전기양을 통제해서 강중량, 속도를 조절하거나 빛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향을 하거나 오른쪽 왼쪽으로 갈 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돼요. 조명도 20개 발광 소자가 있다면 LED다 그러면 10개만 쓴데 이제 20개 전체를 쓴데 5개만 얘를 통해서 빛의 강중량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을 이렇게 10W짜리, 30W짜리, 60W짜리 각각 그때마다 틀리게 이제 필요한 것을 키거나 아니면 하나의 방식 하나 전구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전원을 15W만 30W면 60W만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기의 밝기를 틀리게 하는 이런 기술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동차 회전축이다, 헬리콥터 회전, 드론 회전축이다 그러면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힘이 축적해서 돌아가는 기술을 쓰거나 스크류식으로 회전식으로 줘가지고 파워를 세게 하는 기술을 가져가게 됩니다. 전체를 놓든지 오래 써도 이제 파손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겠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변속기에도 이 기술 들어가. 모든 모터 회전축에는 이 기술 다 들어갑니다. 자동차 회전부터 배 프로펠러, 항공기 프로펠러 모든 게 다 이렇게 들어가요. 모든 산업기계 프로펠러 이렇게 어떤 회전축에는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랄까 톱니바퀴 돌리는데도 그렇고요. 이런 비트조차도 동일한 회전수잖아요. 그럼 이거를 앞쪽을 회전수를 많이 주면은 이게 파고드는 힘이 세져서 파워가 세집니다. 드릴 비트에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회전 기술이 넓고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자드건 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데도 회전 간격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회전 간격을 틀리게 해서 대중소 밑에 갈수록 촘촘히 이러면 콘크리트도 그렇고 속고부터 잘 박히는 나사가 나와요.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여기 보면 십자나 일자 이게 있잖아요. 그럼 위에 부분에 약간 두터운 둔독 같은 걸 만들어주면 회전 이렇게 잘 잠기고 잘 풀러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지금 볼트인데 볼트의 회전 간격이 똑같잖아요. 그럼 위로 갈수록 볼트의 회전 간격을 좀 넓게 만들어주면 잠궈야 될 때 잘 잠그고 잘 안 풀러집니다. 이 기술은 수도 부품에도 쓸 수 있고 모든 회전축 이렇게 어떤 볼트식으로 회전하고 잠그는 식에 들어가는데 주방에 보면 주방 수전이 있잖아요. 주방 수전인데 밑에서 플라스틱으로 잠그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풀어져요. 수도 부품 다 이렇거든요. 잘 풀어지는데 특히 플라스틱 종류가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나사선을 위로 살짝 올려가지고 딱 잠기는 구조를 갖거나 위로 갈수록 회전 간격을 넓게 해서 딱 잠그는 구조를 갖거나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안 풀어져요. 이런 볼트 기술이 되는 거죠. 수도 부품 다 기타 뭐 이렇게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데 이런 회전해 갖고 잠그는 이런 기술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산업상에 뭐는 그런 거 많아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